서울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에 홀로 사는 이태수. 70살이 넘은 그는 공무원 시절을 마감하고 삶과 단절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떠났고 아들은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류 하나를 지키기 위해 병원에 가지 않던 그날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여전히 그날의 죄책감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오래된 전신 거울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에 또 다른 자신이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고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현실을 뒤틀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절박함이 낳은 악몽, 그 악몽의 끝에서 그가 깨달을 진실은 무엇인가?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지 이맘때가 됐네요. 매해 이 시기가 오면 나는 자동으로 창고를 정리하게 돼요. 뭐라고 해야 할까? 그게 일종의 의식 같은 거죠. 마치 그렇게 하면 아내가 다시 돌아올 것처럼, 혹은 죄책감이 조금이나마 녹을 것처럼 말이에요. 창고는 항상 어둡고 후져 있었어요. 겨울 옷들, 쓰지 않는 밥통, 깨진 선풍기들, 그리고 세월의 먼지. 이 모든 게 한데 쌓여 있는 곳이었죠. 나는 천천히 물건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어요.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다시 정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손가락은 따뜻한 감정을 만나지 못했어요. 차갑고 거친 촉감만 있었죠. 그러다가 나는 무언가 큼직한 형태를 만났어요. 천으로 덮여 있었던 그것을 서서히 드러내니 오래된 전신 거울이었어요. 우리가 신혼 때 사용하던 거울이었죠. 아내가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하던 그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웃음소리도, 그녀가 했던 작은 투덜거림도요. 나는 거울을 조심스럽게 밖으로 꺼냈어요. 창고에서 거실로 옮겨놓고 천천히 거울을 닦아내기 시작했죠. 먼지는 왕왕왕 날렸고 나는 기침을 하면서도 계속 닦았어요.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거울이니까요. 거울이 점점 맑아지자 내 얼굴이 비쳤어요. 70살이 넘은 남자의 초라한 얼굴 말이에요. 흰 수염이 수북하게 자라 있었고 눈가는 깊게 파여 있었죠. 내 자신을 보면서도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싶었죠. 나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봤어요. 그러다가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죠. 내가 손을 들었는데 거울 속에 손이 따라 올라오는데 좀 늦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듯이요. 나는 다시 해봤어요. 손을 내렸다 올렸다. 그때마다 거울 속에 나는 내가 움직인 지 1, 2, 3초 뒤에 따라 움직였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죠. 거울은 빛의 반사일 뿐인데 어떻게 시간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거울을 다시 닦아봤어요. 혹시 먼지가 남아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거울은 이미 충분히 맑았어요. 나는 흔들었어요. 거울을 좌우로 흔들면서 내 팔의 움직임을 봤죠. 여전히 늦었어요. 계속 늦었죠. 이건 뭐지 싶었어요. 나이 탓인가 싶기도 했고, 혹은 내 눈이 이상해진 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설명이 안 됐어요. 저녁이 되자 나는 거울 앞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항상 하던 대로요.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거울 속에 내 눈빛이 나의 눈빛과 다른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나는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거울을 꼬박꼬박 봤죠. 새벽이 되어갈 무렵 그것이 일어났어요. 나는 아직 술 취한 상태로 거울 앞에 앉아 있었죠. 그 순간 거울 속에서 입이 움직였어요. 내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거울 속에 내 입이 명백하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그날 나 대신 병원에 갔어야 했잖아요. 나는 술잔을 떨어뜨렸어요. 손가락에 힘이 풀려버렸거든요. 유리잔이 마루 위에서 산산조각 났어요. 하지만 나는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나는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거울 속에 내 입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입 모양만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흐릿한 반사가 아니라 누군가가 직접 내 뒤에 서 있는 것처럼요. 그때 당신은 뭐라고 했어요? 보고서가 중요하다고? 혹은 미안하다고 했어요? 거울 속에 나는 젊었어요. 30년 전 내가 공무원으로 일하던 시절의 나 그대로였어요. 나는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목에서 나오는 건 신음 정도였죠. 두려움으로 기가 질린 상태였거든요. 누구야? 넌 누구야? 거울 속에 젊은 나는 미소를 지었어요. 슬픈 미소였죠. 나는 당신이 버린 시간이에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거울은 다시 평온한 반사상이 되었어요. 마치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건 현실이었다는 것을. 거짓이나 착각이 아니라 분명한 현실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나는 거울 앞에서 밤새도록 앉아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은 채로요. 그러다가 해가 뜨자 나는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죠. 두 다리가 저렸어요. 이튿날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거울은 평범한 거울이었죠. 나는 그것이 어제의 악몽 같은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술을 마신 취한 상태에서 본 환각 같은 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밤, 거울은 다시 깨어났어요. 정확히 밤 11시. 거울 속의 모습이 갑자기 맑아졌어요. 그리고 거울 속의 젊은 나는 나를 바라봤죠. 당신이 오길 기다렸어요. 나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상태로 거울에 다가갔어요. 내 손가락이 거울 표면에 닿았을 때 거울 속의 손도 같은 자리에 닿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시간 차이가 없었어요. 정확히 같은 순간에 말이에요. 너 정말 나야? 아니면 뭔가 다른 거야? 거울 속에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당신과 다르지 않아요. 같은 사람이죠. 다만 다른 시간에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거울 속에 나가 입고 있는 옷이 뭔지 말이에요. 그건 30년 전 내가 공무원으로 일할 때 입던 근무복이었어요. 검은색 신장로, 흰 셔츠, 목에 맨 검은 넥타이. 그 옷을 입은 지 정말 오래됐었죠. 넌 어디서 왔어? 거울에서? 거울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이 거울은 시간의 문이에요. 당신이 버린 시간이 갇혀 있는 곳이죠.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깊은 공포감이 가슴에 자리 잡았죠. 아는 것도 아닌데 알고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내가 버린 시간? 거울 속에 나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2000년 9월 17일. 그날 오후 2시 30분. 나는 숨을 참았어요. 그날이 뭔지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난 날이었으니까요. 넌 그때의 나야? 거울 속의 젊은 나는 서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그날의 당신이에요. 정확히는 그날이 일어나기 직전의 당신이죠. 아직도 아들이 살아있던 시간의 나입니다. 그 순간 나는 거울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죠. 30년 동안 나오지 않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들을 잃은 날 이후로 처음이었죠. 넌 뭐라고 하려고 이렇게 나타난 거야? 날 괴롭히려고? 거울 속에 나는 한 손을 뻗어 내 머리 위에 내려놓았어요. 거울을 통해서였지만 그 손길이 닿는 것처럼 느껴졌죠. 당신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구하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뭔가 변한 것을 느꼈어요. 내 몸이 점점 따뜻해지는 듯 했죠. 마치 누군가가 내 안에 불을 피우는 것처럼요. 그것은 희망이었어요. 30년 동안 사라져 있던 희망이 돌아오는 것 같았죠. 날 구한다고? 어떻게 말이야? 거울 속에 나는 나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내 눈과 같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당신이 행동을 바꾸면 이쪽의 결과도 바뀝니다. 그날 당신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도 달라져 있을 거예요. 나는 거울에 더 가까워졌어요.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야? 거울 속의 젊은 나는 대답 대신 나를 보고 있었어요. 그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죠. 그 밤 나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어요. 아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 말이에요. 비록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희망 하나만으로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죠. 거울 속에 나는 매일 밤 일정한 시간에만 나타났어요. 항상 밤 11시였죠. 그 시간이 되면 거울 속의 이미지가 선명해지고 젊은 나는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뭔가를 이해하기 시작했죠. 거울 속의 젊은 나는 항상 같은 날짜에 머물러 있었어요. 2000년 9월 17일. 그날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루프처럼 말이에요. 지금 당신이 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젊은 나가 한번 물었어요. 뭐라고? 난 여기 있잖아. 거울 앞에 있어.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당신이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정확히는 오후 1시 반입니다. 나는 깨달았어요. 거울 속에 나는 나와 다른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밤 11시인 나의 현재가 거울 속에선 오후 1시 반인 것이었죠. 당신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이를 봐야 해요. 지금 당신의 아들은 어디 있어요? 나는 생각해봤어요.
그날 아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말이에요. 30년 전의 기억을 더듬으면서요. 유치원에서 돌아와 있을 거야. 할 일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놀고 있을 거고. 그렇다면 그 아이를 데려와야 해요. 안전한 곳에요. 당신이 이 거울을 통해 말하는 것처럼 그 아이도 뭔가를 통해 듣고 있어요. 나는 거울 속에 나를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는 건가? 이건 뭔가요? 정신이 나간 건 아니고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생각해봐요. 보고서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아들인가요?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려쳤어요. 보고서인가 아들인가?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끝난 역사였죠. 하지만 거울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나 뭘 해야 해? 거울 속의 젊은 나는 말했어요. 당신이 손댈수록 이쪽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당신이 변하면 나도 변해요. 당신이 보고서를 버리고 집에 간다면 여기서 사건도 바뀌게 돼요. 나는 서둘러 일어났어요. 거울을 향해 외쳤죠. 그럼 집으로 가. 집으로 가고 아이를 안아줘. 거울 속의 젊은 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책상에서 일어나 서류를 버리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죠. 나는 거울 앞에서 두 손을 모았어요. 마치 기도하듯이요. 그 순간 내 집에서 뭔가 일어났어요. 거실의 시계 바늘이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똑딱하면서 시간이 역행했어요. 창밖의 거리 풍경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로등의 모양이 달라졌고 옷을 입은 사람들의 패션도 예전 스타일로 변했죠. 마치 시간이 흐르는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요. 나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상태로 거울을 봤어요. 그 속에서는 젊은 나가 길을 걷고 있었죠. 집으로 가는 길을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건가? 나는 중얼거렸어요. 거울 속의 젊은 나가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섰죠. 거실에는 아내가 앉아 있었어요. 젊은 아내의 모습이 맑게 보였어요. 그 다음 계단을 내려오는 작은 발소리가 들렸죠. 그 아이였어요. 내 아들이었어요. 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만에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비록 거울 속을 통해서였지만 그것은 정말이지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순간 거울 속의 세상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거실의 벽색이 변했어요. 파란색 벽이 노란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초록색으로 변했죠. 가구들이 자리를 옮겼어요. 상이 있던 자리에 침대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거칠게 장면을 편집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젊은 나의 얼굴이 두려움으로 일그러졌어요. 당신이 뭔가를 손댔어요. 이쪽 세계가 안정성을 잃고 있어요. 거울 속에서 젊은 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뭘 해야 해? 이걸 멈춰야 해. 거울 속의 세상이 점점 더 빠르게 변했어요. 아내의 얼굴이 보였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죠. 아들의 모습도 명확하지 않아졌어요. 뭐가 잘못된 거야? 뭐가 문제야? 나는 거울에 손을 짚었어요. 하지만 거울의 표면은 물처럼 흔들렸고 내 손은 그 안으로 빠져나갔죠. 시간은 변할 수 없어요. 거울 속에서 젊은 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처음의 것과 달랐어요. 더 높아졌고 더 혼란스러워 보였죠. 아직도 당신은 같은 실수를 하고 있어요. 뭔가를 얻으려고 다른 것을 버리려고 해요. 내 손이 거울 안으로 빠진 채로 나는 끊임없이 중얼거렸어요. 아니야, 난 아무것도 버리고 싶지 않아. 모두를 살리고 싶은 거야. 아들도 아내도 모두를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왜 모르세요? 이 말이 나오자 거울이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거실의 풍경이 정사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죠. 벽 색깔은 맞는데 사진들이 달라져 있었어요. 거울 속에 아내의 사진이 있었던 자리에는 낯선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아니, 사진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빈 액자였죠. 뭐가 이러는 거야? 나는 거울 앞으로 돌아섰어요. 당신이 시간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균형을 맞추려고 해요. 누군가는 사라져야 돼요. 거울 속의 젊은 나는 이미 울고 있었어요. 아, 안 돼. 다시 돌려놓아. 아내의 사진을 다시 돌려놓아. 나는 거울에 손을 짚었어요. 하지만 내 손은 다시 거울 표면을 뚫고 안으로 빠져갔죠. 이번엔 멈춰지지 않았어요. 계속 빨려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이쪽으로 오려고 하시네요. 거울 속의 젊은 나가 말했어요. 나는 가야 해. 아내를 찾아야 해. 뭔가 잘못됐어. 다시 돌려놓아줘. 하지만 거울은 나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나의 몸이 천천히 거울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죠.
마지막 순간 거울 속의 젊은 나가 나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당신도 나도 모두가 미안해요. 그리고 나는 거울 안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갔어요. 눈을 뜬 순간 나는 거울 속의 세상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거울 속의 세상이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2000년 9월 17일 오후 내가 공무원으로 일하던 사무실이었죠.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보고서를 정리하는 중이었죠. 손에는 펜이 들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쌓여 있는 문서들이 있었어요. 정확히 30년 전의 나의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내 옷은 내가 지금 입던 옷이었어요. 낡은 회색 반팔 셔츠와 검은색 바지 말이에요. 뭐가 된 거야? 나는 일어났어요. 주변을 살폈죠. 모든 게 30년 전 그대로였어요. 직장 동료들, 회색 책상, 창밖의 하늘까지. 하지만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사무실을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 거리로 나섰죠. 거리의 풍경도 30년 전 그대로였어요. 간판의 글씨체도, 옷 입은 사람들도, 가로등의 모양도요. 하지만 모든 게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꿈속의 세상처럼요. 나는 집으로 향했어요. 아내를 보고 싶었어요. 아들을 보고 싶었죠. 집에 가면 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의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멈춰섰어요.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내도 없었고 아들도 없었죠. 마치 집이 비어 있는 것처럼요. 아내, 아이, 있어? 나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집 안은 조용하기만 했죠. 침대도 정돈되어 있었고 부엌도 정소되어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은 집처럼요. 나는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책상 위에 거울을 찾았어요. 이 거울 속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나를 봤어요. 하지만 거울 속에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었어요. 거울 속에 나는 나이가 들어 있었죠. 70살이 넘은 모습이었어요. 뭐야 이게? 거울 속에 나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선택한 결과예요. 그 목소리는 다른 사람의 것처럼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가 내 몸을 조종하는 것처럼요. 뭐가 결과야? 난 뭘 했어? 당신은 보고서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 대신 우리의 현실을 건드렸죠. 그리고 시간이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나는 거울에 주먹을 날렸어요. 거울의 표면이 거미줄처럼 깨졌지만 거울 속에 나는 여전히 있었죠. 오히려 더 선명해져 있었어요. 이게 뭔 일이야? 날 벌주는 거야? 거울 속에 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목소리였어요. 여러 목소리가 겹쳐 있는 것 같았죠. 당신이 아내를 구하려면 아들을 버려야 해요. 당신이 아들을 구하려면 아내를 버려야 해요. 당신이 모두를 가지려면 자신을 버려야 해요. 나는 거울에서 눈을 떼었어요. 그리고 다시 집을 돌아다녔죠. 혹시 어딘가에 그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요. 침실에 가봤어요.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없었죠. 아이의 방에 가봤어요. 침대도 있었고 장난감도 있었지만 아이는 없었어요. 벽에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그건 내가 기억하던 포스터가 아니었어요. 나는 혼란스러워했어요. 마치 악몽 속에 있는 것 같았죠.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옛날식 유선 전화였죠. 탁탁탁 울리는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어요. 나는 전화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이분, 이태수 씨 맞죠? 나도 모르는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경찰이에요. 당신의 아내분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내가 뭘 했어? 아내분께서 지금 적응병원에 계세요. 이미 7년을 입원 중이신데 이제 병세가 점점 더 나빠지고 계셔서요. 당신이 와서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외출했어요. 병원으로 향했죠. 거리를 달렸어요. 마치 누군가를 잡으려다 놓치고 있는 것처럼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나를 안내했고 나는 아내가 있는 병실로 들어갔죠.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내 아내가 아니었어요. 알 수 없는 낯선 여인이었죠. 얼굴도 다르고 몸의 모양도 달랐어요. 이 사람이 제 아내예요? 간호사가 확인해줬어요. 네, 이분이 환자분의 아내분이 맞습니다. 의식이 없으신 상태로 입원하신 지 7년이에요. 나는 거기서 한 발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마치 발이 묶여 있는 것처럼요.
그때 내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예전식 폴더폰이었죠.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어요. 나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그 목소리였어요. 아들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이건 10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른이 된 남자의 목소리였죠. 누구세요? 아버지, 난데요. 당신의 아들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나는 전화기를 떨어뜨렸어요. 손가락에서 힘이 빠졌거든요. 병실 바닥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하지만 나는 그것을 줍지 않았어요. 대신 나는 병실을 나갔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정신없이 거울을 찾았어요. 거울이 있던 자리에 가봤죠. 하지만 거울은 더 이상 깨지 않은 채로 있지 않았어요. 산산조각 난 채로 마루 위에 흩어져 있었어요. 나는 거울의 조각들을 모아들었어요. 손이 상했지만 상관하지 않았죠. 거울의 조각들을 들었고 그 속을 봤어요. 각각의 조각 속에서 서로 다른 얼굴들이 보였어요. 젊은 내 모습, 나이 든 내 모습, 아내의 모습, 아들의 모습, 모두가 뒤섞여 있었죠. 나는 바닥에 앉아 울었어요. 중얼거렸죠. 이게 뭔 벌이야? 내가 뭘 잘못한 건데? 그때 거울의 조각 하나가 빛났어요. 마치 누군가가 그것에 손전등을 비추는 것처럼요. 그 조각 속에서 젊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돌아와요. 제발. 그건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그때 아들의 목소리였죠. 나는 그 조각을 들었어요. 손이 더 많이 상했지만 나는 그것을 놓지 않았죠. 내 휘둘리는 손가락으로 조각을 들고 있었어요. 아들, 넌 어디야? 아들이 거울에서요. 아버지, 아직도 여기 있어요. 계속 여기 있었어요. 나는 조각을 들고 집을 나갔어요.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아들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거리는 점점 더 낯선 형태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건물들의 모양이 바뀌고 사람들의 옷이 바뀌고 심지어 하늘의 색깔까지 바뀌고 있었죠. 나는 거울의 조각을 들고 걸었어요. 마치 지도를 보고 가는 것처럼요. 조각이 나를 이끌었어요. 결국 나는 한 곳에 도착했어요. 낡은 집이었죠. 내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이었어요. 아니, 아들이 자라던 집이었어요. 내 집이었죠. 나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울이 있던 거실로 들어갔죠. 거실에는 깨진 거울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수집한 것처럼요. 그 순간 거울의 조각들이 모두 빛나기 시작했어요. 각각의 조각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들렸죠. 아내의 목소리, 아들의 목소리, 그리고 내 목소리, 모두가 섞여 있었어요. 당신이 돌아왔네요. 그 목소리는 젊은 내 목소리였어요. 난 뭘 해야 해?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해? 이건 고칠 수 없어요. 이건 당신이 만든 감옥이니까요. 나는 바닥에 앉았어요. 감옥? 날 벌주려고 이러는 건가? 당신이 당신을 벌주고 있는 거예요. 이 거울은 당신의 죄책감이 만든 것이에요. 과거를 바꾸고 싶은 그 절박한 말이에요. 나는 거울의 조각들을 모두 들어 모았어요. 양손 가득 모았죠. 그 안에서 여러 목소리들이 울려 퍼졌어요. 미안해. 다들 미안해. 그러자 거울의 조각들이 다시 한 덩어리로 뭉쳤어요. 마치 자석처럼요. 내 손 안에서 전신 거울이 다시 형태를 갖춰졌죠. 거울 속에서는 무수한 시간들이 겹쳐 있었어요.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모두 한 곳에 섞여 있었죠. 당신이 이해했군요. 젊은 내 목소리가 들렸어요. 뭘 이해했어? 난 아무것도 모르겠어. 당신은 시간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이해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당신이 당신을 용서하면 돼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나는 거울 앞에서 울었어요. 30년의 모든 죄책감, 모든 후회, 모든 미움이 흘러나왔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나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눈을 들었죠. 거울 속에서는 젊은 나와 노년의 나가 함께 서 있었어요. 2시간에 내가 한 곳에서 마주보고 있었죠. 젊은 나가 손을 뻗었어요. 노년의 나가 손을 맞춥니다. 그 손들이 만나는 순간 거울 전체가 밝은 빛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모든 게 사라졌어요. 눈을 뜬 나는 어두운 곳에 있었어요. 마치 무한한 검은색 공간처럼요.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 어디야? 나는 중얼거렸어요. 여기는 기억과 현실 사이의 공간이에요.
다양한 목소리들이 내 주위에서 울려 퍼졌어요. 아내의 목소리, 아들의 목소리, 그리고 젊은 내 목소리. 넌 누구야? 정말 내 가족이야? 우리는 당신의 기억이에요. 당신이 버린 시간의 기억들이죠. 나는 손을 뻗었어요. 어디든지요? 그러자 손이 뭔가 닿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아내야? 네. 아들아? 네, 아버지. 나는 그들의 손을 잡았어요. 비록 어둠 속에서이지만 나는 그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죠. 우리가 함께일 수 있어? 이제? 아니요. 우린 다른 시간에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우리를 기억하는 동안은 함께인 거예요. 나는 그들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그럼 난 영원히 너희를 기억할게. 영원히. 그래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에요. 그 순간 내 주위가 다시 밝아졌어요. 눈을 뜬 나는 거실에 누워 있었어요. 낡은 단독주택의 거실이었죠.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마치 아침이 온 것처럼요. 나는 일어나 앉았어요. 몸이 아팠어요. 마치 몇 년을 잔 것처럼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는 거울을 찾았어요. 거실 한 귀퉁이에 서 있던 거울 말이에요. 그 거울은 깨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었어요. 나는 거울 앞에 섰어요. 내 모습이 비쳤죠. 70살이 넘은 초라한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내 눈에 뭔가 달랐어요.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수용이었죠. 과거를 바꾸려는 절박함이 아니라 과거를 살아가는 방법이었어요. 나는 거울에게 속삭였어요. 이제 용서받을 수 있을까? 거울 속에 나가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그것은 젊은 나의 얼굴로 변했다가 다시 나이 든 나의 얼굴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둘 모두 미소 짓고 있었죠. 그 미소는 내 미소였어요. 나는 거울을 떠났어요. 더 이상 거울을 붙잡지 않았죠. 대신 나는 밖으로 나갔어요. 바깥의 세상은 평범했어요. 현실의 거리였죠. 낡은 집들, 가는 길, 그리고 사람들. 나는 거리를 걸었어요. 아무 목표 없이요. 그저 걷기만 했어요. 어느 날 나는 한 카페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 카페 입구에는 낡은 거울이 하나 있었어요. 손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거울이었죠. 나는 그 거울을 봤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거울 속에 나는 그저 나였어요.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그냥 노인일 뿐이었죠. 나는 계속 걸었어요. 이후 나의 삶은 조용해졌어요. 그 전처럼 극적이지도 않았고 절망적이지도 않았죠. 단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술을 마시는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으로 마시지는 않았죠. 단지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이 되었어요. 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고아원에서요.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죠. 그들이 내 아들은 아니었지만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었으니까요. 한 아이가 나에게 물었어요. 한 번은요? 할아버지, 왜 우릴 도와줘요? 나는 대답했죠. 왜냐면 아버지들이 항상 자기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챙줘야 하는 거야. 아이가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는 내 아들의 웃음과는 달랐지만 그건 상관없었어요. 어느 날 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낡은 단독주택으로요. 나는 거실의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나는 예전처럼 나를 바라봤어요. 이번엔 그 안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거기 있다는 것을. 나는 거울 위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잘 지내? 넌 괜찮아? 거울 속에서 미소가 피어났어요. 나는 미소 지었어요. 시간은 흐르고 또 흘렀어요. 나는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건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깨달았으니까요. 시간이란 건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어느 날 아침 나는 눈을 뜨지 못했어요. 나이와 병이 나를 완전히 집어삼켰거든요.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죠. 거실이 보이는 위치에서요. 그 거울이 보이는 곳에서요. 거울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깨지지 않은 채로요.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만날 수 있을까? 거실의 거울 위에서 무언가가 일어났어요. 거울 표면이 부옇게 변했다가 천천히 투명해졌죠. 거울 속에서는 여러 손들이 나타났어요. 따뜻한 손들이었죠. 나는 손을 뻗었어요. 비록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어딘가 내 손이 그들의 손과 만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부드럽게 어두워졌어요. 이후 그 집은 오래 비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집이 오래되었다고 했죠. 재건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재건축 소식이 났을 때 공사 인부들이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물건들을 모두 치웠죠. 거울도 그중 하나였어요. 그 거울은 조각 내어져 쓰레기장으로 갔어요. 수백 개의 파편이 되어서요. 하지만 어느 파편 하나에는 아직 뭔가가 살아 있었어요. 그 파편을 줍는 사람이 있었어요. 새로 이 동네에 이사온 젊은 가족의 딸이었죠. 8살 정도 되는 아이였어요. 아이는 그 파편 속에서 누군가의 눈을 봤어요. 부드러운 눈이었죠. 엄마, 이건 뭐야? 아이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그냥 거울 조각일 뿐이야. 버려야지.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거울 조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죠. 그 밤, 아이는 거울 조각을 침대 옆 탁자 위에 놔뒀어요. 달빛이 그것을 비추자 거울 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제발 다르게 살아라. 아이는 놀라서 거울을 떨어뜨렸어요. 거울 조각은 깨졌고 그 안은 다시 어두워졌죠. 하지만 아이는 그것을 계속 가지고 다녔어요. 마치 누군가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듯이요. 10년이 지나고 세월이 흘렀어요. 새로운 집들이 올라섰고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왔죠. 하지만 어디선가 여전히 그 거울의 조각들이 남아 있었어요. 누군가의 손에, 누군가의 마음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거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시간이었고 기억이었고 용서였으니까요. 그것은 한 남자가 만든 감옥이었지만 동시에 그것이 그를 구원했어요. 과거를 바꾸지는 못했지만 과거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줬거든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렀어요. 거울 속 또 다른 나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목소리가 아직도 들렸어요. 이번엔 제발 다르게 살아라. 그 말은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모든 인간이 가진 후회와 죄책감에 대한 메시지였죠. 시간은 돌아가지 않는다. 과거는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당신은 변할 수 있다. 그것이 그 거울이 전하는 유일한 진실이었어요.